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인사이트의 이영아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탈북민과 이산가족의 실제 사연을 담은 연극 아나스포라를, 통일의 뿌리에서는 수많은 명작을 남긴 천재 시인이지만 분단 후 행방이 묘연한 비운의 시인 백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집에 아버지 돼. 함께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이별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자네. 날로서? 그럴까? 일찬수. 그럴까? 그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을 조명한 연극 아나스포라. 탈북민과 이산가족의 실제 사연을 토대로 재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헤어짐, 흩어짐 이런 뜻이고요. 아나스포라는 디아스포라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돌아감, 하나됨, 고향으로 돌아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이 조사를 좀 했어요. 실제 세터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종 자료를 찾아서 지금 이 연극에 등장하는 4가지 이야기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중학생 석철과 금동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실제 6.25 전쟁 당시 학도병 10등 전쟁에 참전한 소년들은 2만여 명.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 앳된 모습의 석철과 금동은 적진을 향해 사격을 가합니다. 분단, 전쟁, 이런 탈북민 이런 것들과 어떤 피부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100% 제가 다 공감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공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쟁의 긴박함과 분단의 아픔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무대에서 어떻게 빛을 발했을까요? 우리는 인민군 아들과 개울가를 사이에 두고 지독한 총싸움을 벌였지요. 인민군 아들도 연달아 쓰러지니 우리 친구들도 여러 죽었습니다. 잠시 싸움이 먹고 좀도 사람도 따가운 햇빛 아래 숨을 고르는 순간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만 계시오. 꼭 돌아갈 테니까 인민군의 총에 맞고 쓰러진 금동. 석철은 적진에 친구를 두고 도망가는데요. 이후 석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 여기서 개죽음 하기 싫다. 살려도 동물이야. 이러지 마. 너이 개새끼야. 우리 친구 아이래. 우리 친구 아이 석철아. 과거의 석철과 현재 석철이 만나서 그 화해하는 장면이 저는 이게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영화나 그런 데서도 표현은 가능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직접적인 이 만남, 현재 그 노인 그 석철이지만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만나고 친구하고 만나고, 근데 그 만남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좀 애틋함도 좀 있고 스스로 배우로서
복순 우리 친구 아니나? 어? 과거 학도병 소년들이 전쟁으로 아팠다면 이번에는 남북분단 이후 방황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리송지라는 새터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 남편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 남편과 같이 지내게 되는데 잠시 후에 또 중국에서 결혼을 한 남편이 찾아와서 한 지붕 밑에 3개의 국적을 가진 남편들과 함께 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릴 보면 말이야 남남북녀라는 말이 딱 맞아, 그지? 북녀는 맞는데 남남은 어떻게 자기 비판 좀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때서? 나 이래봬도 대학 때 킹카였어. 사랑해. 야, 너 송지 아니니? 이거 보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야밤에? 이 사람 제 와이프입니다. 야 리송지 너 송지 아니니? 남편은 셋, 아내는 하나. 관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동시에 놀라워한 무대입니다. 이겨도 현실감이 넘치지 않았는가. 제 친구 어머님이 아까 나오는 주인공 여자분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거든요. 코미디하기도 하지만 그 여자분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 우리 같이 삽시다. 이송지! 전 더 이상 못 헤어진다. 고난의 이웃 부모 형제 다 잃고 내 배 아파가는 자식도 잃었습니다. 내 헤어지는 거 정말 눈더리가 납니다. 우식 씨도 내 남편, 강호 씨도 하늘이 내려준 내 남편 아닙니까? 죽든 살든 같이 갑시다. 이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안에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통일을 꿈꾸는 연극 아나스포라. 현실감 있는 연기와 대사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문학은 꽃을 피운다고 했던가. 식민지 수탈이 가장 심했던 1930년대에는 유난히 큰 시인이 많이 나왔다. 광야의 이육상, 유치환, 윤동주 시인까지. 이 반짝이는 별들 가운데 시인 백석이 있다. 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이자 국어 교과서에 가장 많은 시가 실린 시인. 하지만 분단 후 행방이 묘연한 비운의 천재 시인. 백석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 저녁 이 적달한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하는 줄.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지난 4월 20일 물망초의 날 행사에서 백석 시낭송회가 열렸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꿈결에도 그리운 게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고향에 대한 그 애절함, 그게 정말 진솔된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타향에서 그 정말 알아누웠을 때 그 고독한 외로움을 시구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애절한 시를 지은 주인공은 시인 백석으로 본명은 백기행.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다. 1930년 18살 되던 해 한 여성의 기구한 삶을 그린 소설 그 모아 아들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하는데, 이후 1936년 첫 시집인 사슴을 발표하면서 문학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다. 백부 한정판으로 발행한 이 시집은 윤동주가 이 책을 사지 못해 서점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시를 노트에 베껴 썼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 뿐만 아니라 이 시집의 초판본은 2014년 근대문학사상 최고액인 7천만 원에 낙찰됐을 정도로 백석이 근대문학사에 남긴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일제시대 때 잃어버려가는 어떤 고향 그리고 민족적 전통을 시로 잘 담아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이 갖는 어떤 슬픔과 비극을 애상적이면서도 의지적인 그런 시풍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 시를 써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향 세계의 정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투리의 의미와 어감과 어떤 음성적인 자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낸.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백석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자신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평안도 정주에 남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월북 작가로 몰리게 되면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났다가 1987년 납월북 문인 해제 조치 이후 오늘날까지 민족 시인이자 천재 시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제 말기에 다른 시인이나 문학인들이 이른바 회절이라고 해서 대일 협력에 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백석은 1939년 우리 말로 된 신문들이 폐간되기 전에 만주로 떠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시세계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했고, 특히 만선일보라는 신문에 조선인의 요설이라는 짧은 산문을 발표해서 일제의 그 양식 없이 그 협력하고 또 아부하는 것을 매우 비판적인 그 어조로 글을 남긴 이후에는 글을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자기 시세계를 지켜 나갔다가 해방을 맞이한. 일제의 탄압에도 끝까지 양심을 지킨 문학인. 현재는 월북 시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애송 시인으로 사랑받고 있는 백석. 그런데 북한에서 백석은 알려진 바 없는 무명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고향인 평안도 사투리를 시에서 즐겨 사용하며 향토색 깊은 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온 그가 왜 북한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걸까? 58년부터 62년까지는 간간히 글을 발표했습니다만 62년에 이솝과 그의 우화라고 하는 짧은 글에서 세상에 가장 귀하면서도 나쁜 것이 혀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백석에게 있어서는 글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 그 글을 남긴 후에는 35년에 걸쳐서 어떤 글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채 말년의 삶을 이어갔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토속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우리 고유의 언어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 시인 백석.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마지막 행적과 그가 어딘가 남겼을 작품들이 궁금하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